우리 삶 속의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다가도 어느새 내 곁의 일처럼 다가오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풍경일 수도 혹은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퇴근길, 창밖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했고 저는 손잡이에 매달린 채 뻣뻣하게 굳어가는 발바닥의 감각을 견뎌야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집에 있는 갓 돌 지난 아들 준우와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엄마 생각뿐이었죠. 집에만 가면 뜨끈한 국물 한 모금 마시고 딱 10분만이라도 다리를 뻗고 쉬고 싶다는 생각, 그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고 텔레비전 화면만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호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다리를 꼬고 누워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죠. 화면을 두드리는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입으로는 아, 진짜 하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게임 효과음은 거실이 울릴 정도로 컸고요. 저는 그를 무시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선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친정엄마가 왼팔로는 준우를 안아 엉덩이를 받치고 오른손으로는 힘겹게 국자를 휘저으며 요리를 하고 계셨거든요. 프라이팬에서는 기름이 지글지글 튀어올랐고 부엌 가득 매캐한 연기가 차 있었습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은 땀과 기름 연기에 젖어 이마에 딱 달라붙어 있었고 관자놀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안고 있느라 엄마의 가녀린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준우는 컨디션이 안 좋은지 할머니 품에서 계속 칭얼대며 고개를 엄마 목덜미에 비비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저는 얼른 다가가 엄마에게서 아이를 받아 안으려 했습니다. 엄마, 준우 이리 줘요. 불 앞에서 위험하게. 엄마는 저를 돌아보며 피곤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 퇴근하고 힘든데 좀 쉬어. 반찬 금방 다 된다. 준우가 아까 좀 보채서 안고 있는 게 나아. 그러면서도 엄마는 행여나 반찬이 탈까봐 다시 급하게 웍을 휘저으셨습니다.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개를 돌려 거실을 보니 민호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여전히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소파 옆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김민호, 당신 눈에는 안 보여? 장모님이 애 안고 요리하는 거 안 보이냐고. 가서 좀 거들 생각은 못해? 그제야 민호는 아주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더니 마치 제가 방해꾼이라도 된 양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지금 한창 바쁜데 왜 그래? 승급전이란 말이야. 다 이겼어. 그리고 장모님은 원래 저런 거 익숙하시잖아.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고개를 쳐봤고 빨리 아, 쟤 또 트롤짓 하네.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모님은 익숙하다. 힘든 일이 아니다 라는 그 말에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엄마입니다. 몸도 성치 않은 분이 우리 부부를 위해 손주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된 일인데 한 손으로 애를 안고 요리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위라는 사람은 소파에 누워 게임이나 하며 그걸 당연하게 여기다니요. 저는 그와 더 이상 말싸움할 가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곧장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인터넷 단자함이 베란다에 있었거든요. 지난번 인터넷선을 교체할 때 비상용으로 넣어둔 가위가 서랍에 있다는 게 기억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가위를 집어든 저는 망설임 없이 파란 불빛이 깜빡이는 인터넷선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민호가 팀원들과 음성 채팅을 하며 야, 힐 좀 줘, 힐 하고 소리치고 있었죠. 저는 가위를 벌려 단호하게 인터넷선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인터넷이 끊긴 순간 거실에서 민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뭐야, 왜 튕겨?
그는 당황해서 공유기를 확인하다가 베란다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가위와 바닥에 툭 떨어진 랜선을 본 그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달려왔습니다. 야, 유지은, 너 미쳤어? 다 이긴 판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가 삿대질하며 다가오자 저는 가위를 꽉 쥐고 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맞섰습니다. 미쳤다고? 그래, 나 미쳤다. 당신은 부엌에서 장모님이 한 손으로 애 안고 요리하는데 소파에 자빠져서 게임하는 건 제정신이고 스스로한테 물어봐. 누가 진짜 미친 건지. 저는 부엌 쪽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이 집이 나 혼자 사는 집이야. 준우가 나 혼자 낳은 애냐고. 당신은 퇴근하면 칼같이 폰만 붙잡고 집안일 털끝만큼이라도 신경 쓴 적 있어? 준우가 밤에 깨서 올 때 달래는 거 누구야? 나야. 엄마 허리 아파서 끙끙댈 때 파스 붙여드리는 거 누구냐고. 쌀 떨어지고 기저귀 떨어지는 거 챙기는 사람. 다 나야.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제 기세에 눌렸는지 민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뻐끔거리더니 겨우 반박했습니다. 나도 회사 일 힘들다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집에 와서 좀 쉬는 게 죄냐? 그리고 나도 집안일 안 한 거 아니잖아. 저번에 장도 받고 장 봤다고?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신이 사온 감자 싹 다 나서 버렸어. 시금치는 잎이 다 누렇게 뜬 거 사왔잖아. 반은 버린 거 잊었어? 그리고 준우 분유 몇 단계 먹는지 알아? 준우가 뭐에 알레르기 있는지 알기나 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툭하면 나랑 엄마한테 다 떠넘기고 폰만 보잖아. 그때 부엌에서 엄마가 준우를 안고 나오셨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말리셨죠. 지은아, 그만해라. 애 놀란다. 김서방 자네도 그만하고 인터넷선 다시 연결해. 별일 아니니까. 엄마의 중재에도 준우는 이미 겁을 먹고 입을 삐죽거리며 울음을 터뜨릴 기세였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갑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선 연결할 필요 없어. 김민호,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민호는 제 말에 멍해졌습니다. 뭐, 나가라고? 야, 유지은, 장난해. 고작 이런 일로 나가라고? 고작 이런 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고작 이런 일로 보여. 난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내가 원하는 건 인생을 함께 짊어질 남편이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상전 노릇하는 하숙생이 아니야. 계속 이렇게 살 거면 이 집에서 당신이 나가든 내가 나가든 끝내. 엄마도 깜짝 놀라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잖아. 좋게 말로 해. 쫓아내긴 어딜 쫓아내.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참자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이 결국 민호를 더 뻔뻔하게 만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엄마와 저에게 돌아왔으니까요. 저는 엄마 손을 토닥이며 다시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어. 내일 당장 나가. 스스로 방을 구하든 내가 구해주든 더 이상 이 집에서 같이 못 살아. 민호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려다 말고 곰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준우를 받아 안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품에 안긴 준우는 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지며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빠의 무관심과 엄마의 분노 속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고, 더 이상 엄마를 희생시킬 수도 없다고요. 거실에서는 민호가 엄마에게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지은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인터넷 선 좀 끊었다고 나가라니 말이 돼요? 엄마는 난처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지은이가 오죽하면 그랬겠나. 자네가 오늘 좀 심했어. 퇴근하고 와서 내가 땀 뻘뻘 흘리며 요리하는데 좀 도와주지 그랬나. 그러자 민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도와주다니요. 저도 밖에서 돈 버느라 힘들어요. 어제도 야근하고
오늘 새벽같이 나갔다고요. 집에서 게임 좀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도 못합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준우를 눕히고 문을 벌컥 열고 나갔습니다. 야, 김민호,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해. 야근도 해. 근데 집에 오면 난 준우 씻기고 밥 먹이고 재워. 주말엔 이유식 만들고 병원 데려가. 당신은 주말 내내 늦잠 자고 일어나서 게임만 하잖아. 준우 예방접종 수첩 펴본 적이나 있어? 민호는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내가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바빠서. 바빠? 웃기지 마. 지난달 준우 고열로 응급실 갈 때 당신 뭐라 그랬어? 친구들이랑 롤 듀오 돌려야 한다고. 이 판만 끝내고 간다며. 내가 밤새 응급실 복도에서 준우 안고 떨 때 당신 새벽 다 돼서야 어슬렁어슬렁 왔잖아. 와서 뭐랬어? 피곤한데 왜 깨우냐고 투덜댔지. 그게 아비가 할 소리야. 과거의 치부가 드러나자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엄마 허리 디스크 터졌을 때도 그래. 내가 며칠만 연차 쓰고 준우 좀 보랬더니 뭐. 애 볼 줄 모른다고. 결국 내가 사정사정해서 휴가 내고 독박 육아할 때 당신은 핑계 대고 회사에서 늦게까지 놀다 왔잖아. 우리 엄마가 우리 집 식모야. 당신 시종이야. 엄마가 제 팔을 끌며 말리셨지만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민호에게 옛길을 박았습니다. 더는 긴 말 안 해. 내일 나가.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엄마는 더 주무시게 두고 콩나물국에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민호는 출근 시간인 7시가 넘어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 거야? 그는 밥을 씹으며 웅얼거렸습니다. 아직 방 못 구했어. 며칠만 더 줘. 어제 다 끝난 얘기야. 친구네 집에 얹혀 살든 모텔을 가든 오늘 안으로 나가. 비용은 나중에 정산해 줄 테니까. 그러자 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남자가 가오상하게 짐 싸들고 어딜 가? 이 집 내 지분도 있어.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그때 현관문이 쿵쿵쿵 울렸습니다. 문 열어. 누구 없니? 날카로운 목소리, 시어머니였습니다. 민호가 어젯밤 고자질한 게 분명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 대뜸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쫓아내. 너 바람났냐? 딴 놈 생겨서 우리 민호 버리려는 수작이지. 기가 찼습니다. 어머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바람은 무슨 바람입니까? 이 사람이 가정에 소홀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않고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소리 질렀습니다. 내 아들이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데 뭐가 소홀해. 집구석에서 애나 보면서 친정엄마까지 부려먹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어머님 아들이 돈 벌면 저는 놉니까? 저도 똑같이 돈 벌고 퇴근해서 집안일하고 애 봅니다. 어머님 아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요. 며느리가 좀 헌신하는 게 당연하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아서 게임 좀 하는 게 뭐 어때서. 이대로는 말이 안 통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파트 통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몇 번 배웠던 김 통장님은 가정문제 상담도 해주신다고 했었거든요. 민호는 미쳤어? 동네 창피하게 남을 왜 불러? 하며 폰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주소를 부르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통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과 씩씩거리는 시어머니. 주눅든 민호를 보며 통장님은 차분히 자초지종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사실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드렸죠. 엄마가 아이를 업고 요리하는 사진, 민호가 밤새 게임하며
친구들과 나눈 채팅 와이프가 애 병원 데려감. 난 자유다. 제 급여 명세서와 병원비 결제 내역까지. 통장님은 민호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김민호 씨, 이건 아니지. 요즘 세상에 맞벌이 하면서 육아를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해. 그리고 장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게임이라니. 이거 법원 가면 자네한테 아주 불리해. 양육권도 뺏기고 위자료도 물어야 할 판이야. 법원 얘기가 나오자 민호는 겁을 먹었습니다. 결국 통장님의 중재로 민호는 3일 안에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시어머니도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독한 년 두고 보자며 채안이 가버리셨고요. 하지만 3일 뒤 민호는 여전히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방이 너무 비싸다. 위치가 안 좋다며 핑계만 댔죠. 저는 더 기다리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이혼해. 법원으로 가. 민호는 펄쩍 뛰었습니다. 재산 분할 반반에.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집 당신이 대출 끼고 샀지만 그동안 대출금이랑 이자 내가 같이 갚았어.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 부모님이 다 대주셨고, 그리고 양육권, 준우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신발 사이즈가 몇인지도 모르는 당신이 좋아, 소송해. 이 증거들 다 제출하면 판사님이 누구 손들어 줄까? 제가 내민 서류철에는 지난 1년간의 독박 육아 일지와 생활비 지출 내역, 민호의 개인 과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민호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집은 제가 갖고 그가 결혼할 때 보태준 돈의 일부만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고 그는 매달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며 아이는 한 달에 한 번만 미리 약속하고 보기로 했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구청 앞에서 이혼 신고를 마치고 돌아서는 길, 민호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두부를 사는데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305호 세댁 바람나서 이혼했다며?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남자가 생겨서 남편을 쫓아냈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정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겁니다. 저는 당장 관리사무소로 가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람들과 모여있는 정자로 갔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따지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냐? 멀쩡한 남편 내쫓은 독한 년. 저는 태블릿 PC를 꺼내 모여있는 동네 주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어린이집 등하원하는 모습, 주말에 장 보는 모습 다 찍혀 있어요. 낯선 남자 그림자라도 있나요? 저는 일하고 애 키우느라 화장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바람을 피워요? 이웃 주민들이 영상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진짜네. 맨날 혼자 다니더구만. 시어머니가 거짓말했네. 여론이 뒤집히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도망치듯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쫓아가 사과를 받아냈고 다시는 헛소문 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주말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의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준우가 먹지도 않는 싸구려 초코과자와 탄산음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와서 살아보니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빨래도 밀리고 밥도 못 먹고 회사에서도 지각해서 깨졌어. 나 진짜 잘할게. 그는 자기가 힘들어서 돌아온 것이지 우리를 사랑해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준우는 탄산음료 안 마셔. 그리고 당신이 힘든 건 당신 사정이야. 우린 지금이 훨씬 행복해. 다신 찾아오지 마.
양육비나 제때 보내.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야근하는 날이면 엄마가 준우를 봐주시고 저는 주말마다 엄마와 준우를 데리고 공원에 나갑니다. 며칠 전 놀이터 벤치에서 만난 이웃 엄마가 물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아닌 건 빨리 잘라내야 나도 살고 아이도 살아요. 지금 제 얼굴 보세요. 결혼 생활할 때보다 훨씬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참기만 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하니까요.